안녕하세요. 저는 한동안 컴컴한 동굴 속에 있다가 이제는 다시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오게 된 30살 여자입니다. 저에게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한동안은 어딜 잘 못 다녔어요. 불안증도 심했고요. 밝고 활발하던 제가 두려움이 가득해져 한동안 집 안에만 있었어야 했던 그 일. 그리고 이제는 용기 내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요즘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의 직업은 애견 미용사예요. 워낙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집에서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기도 합니다. 저는 외동이긴 하지만 저희 집 강아지 추미를 제 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추미는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 갔다가 운명처럼 반해서 데리고 왔어요. 지금은 10살이고요. 그때 추미를 키우면서 애견 미용 쪽으로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원래 전공은 아니었지만 그 후로 애견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애견 미용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8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는 엄마 그리고 추미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앤틱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도 저도 서로에게 의지를 많이 하다 보니 때로는 모녀처럼 또 때로는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1년 정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면 이 집에 엄마만 남겨두고 가야 하니 마음이 쓰이고 죄송했죠.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엄마는 당신은 혼자서 잘만 지내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디 딸 마음이 그런가요? 엄마가 아무리 잘 지내신다 하셔도 제 입장에선 혼자 남으실 엄마가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그렇죠. 제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중장비 회사 자재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덩치도 큰 데 비해 성격은 차분하고 수줍음도 많이 타서 제가 순한 곰돌이라고도 잘 불렀습니다. 착하고 배려심 많고 이해심 많고 남편감으로도 참 괜찮다 생각한 저는 결혼을 결심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고 넉넉한 시간을 잡고 천천히 준비해 가자고 했어요. 신혼살림은 남자친구가 혼자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워낙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싱크대, 벽지, 장판 등 다 오래돼서 시간을 두고 조금씩 바꿔가기로 했죠. 업체를 쓰면 훨씬 깔끔하고 좋겠지만 이왕이면 돈도 아끼고 또 추억으로 쌓을 겸 저희의 힘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고 싶었거든요. 엄마도 몇 번 본 남자친구를 좋게 보셨고 남친네 부모님도 저를 몹시 환영해 주셨어요. 현우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저같이 참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너무 기쁘다고까지 말하시면서 환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거니 저도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현관에 웬 신발 하나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손님이 온 듯 했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엄마와 손님 한 분의 수다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오셨지 생각하며 고개를 돌려보니 엄마의 오랜 친구인 복연 이모가 오신 거였습니다. 좀 오랜만에 뵌 거라 저도 좀 놀라기도 하고 얼떨떨했죠. 그러자 이모가 저를 쳐다보더니 쏘아붙이듯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박규진! 너는 이모 보고 인사도 안 해? 그제야 저는 깜짝 놀라 인사를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모.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래, 엄마한테 얘기 못 들었니? 그러자 엄마가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딸 요새 바빠서 얘기할 시간도 없어. 왜? 연애하느라? 그렇지 뭐. 제 말에 이모가 저를 빤히 보며 말하시더라고요. 규진아, 너 곧 결혼한다며?
네. 남자친구 될 사람 한번 데리고 와. 내가 봐줄 테니까. 어머, 그래 줄래? 그래, 내가 따로 복채 안 받고 봐준다. 박규진,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어떤 놈인지 아주 집중해서 봐볼라니까. 저는 그 말에 썩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리고선 그럼 놀다 가세요. 저는 피곤해서 방에 좀 들어갈게요. 야, 이모 오랜만에 왔는데 얘기 좀 하고 가지. 어딜 들어가? 저 진짜 피곤해서요. 머리도 아프고. 그럼 들어갈게요. 저 도망가는 것 봐. 저는 잽싸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궁시렁댔죠. 저 이모는 왜 또 왔나 하면서요. 그 이모의 이름이 복연이고 엄마 어렸을 때부터 친구셨다고 해요. 외모도 그렇지만 성격도 몹시 세고 괄괄하신 분입니다. 저 어렸을 땐 더 자주 놀러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로 4시간이나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고 그 후론 간간히 한 번씩만 뵙게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최근 2, 3년 동안은 아예 못 뵈었고요. 아마 그 일 때문인 듯 싶더라고요. 엄마에게 전에 복연 이모에 대한 얘기를 대강 들었거든요. 복연 이모가 신내림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고요. 엄마는 복연 이모 할머니가 무당일을 하셨다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 복연 이모에게 내려온 것 같다고 하셨어요. 복연 이모 남편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그런 복연 이모를 이해 못 하신다고 했습니다. 신병을 앓는 복연 이모에게 정신 차리라며 병원에 가둬버리기까지 했다네요. 결국 복연 이모는 신내림을 받기로 하고 남편분과는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모도 참 보통의 인생은 아니다 생각하고 까먹었는데 그날 와보니 저희 집에 오랜만에 오신 거였죠. 솔직히 그 이모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워낙 말도 세게 하시는 데다 이제는 신내림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더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미신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건 다 속임수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처음에 신내림 받았다길래 제가 엄마한테 그랬죠. 신내림 아니고 일종의 정신병 아니냐고요. 하지만 복연 이모를 워낙 좋아하는 저희 엄마는 아니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방에 틀어박혀 저희 취미랑 놀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언제 가시려나 했는데 기어코 밥까지 같이 드시고 가신다더군요. 외식할 거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규진아, 이모 좀 섭섭하네. 오랜만에 봤는데 이러기야? 뭐가 섭섭하세요? 섭섭하지.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진짜 피곤해서 그랬다니까요. 내가 너 어릴 때 어버 키웠어. 일하는 너네 엄마 대신해서. 너 그거 다 잊었니? 그 말에 운전하시던 엄마도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제가 기억하겠어. 잊으면 안 되지. 네 똥기저귀도 내가 다 갈아줬어. 아, 예.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 이모는 예전에도 저에게 자기가 친이모나 다름없다는 둥, 제가 자기 딸이나 다름없다는 둥 그런 소리도 잘 하셨거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모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예전에도 저만 보면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저희 집 놀러 오시면 저보고 교복 치마가 짧다느니 공부나 열심히 하지 남자 만나고 다니지 말라느니 저희 엄마보다 더 잔소리하시고 뭐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 복연 이모는 이혼 후 다시 이 근처로 이사를 와서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점 봐주는 점집 같은 곳도 그곳에 차릴 거라고 하시고요. 엄마는 자주 볼 수 있겠다며 기뻐하셨지만 저는 또 얼마나 저에게 잔소리를 해대실까 벌써부터 아득했습니다. 그렇게 외식을 가서 식사를 하는데 자꾸만 남자친구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시고 꼭 보여주라는 얘기를 3번이나 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강 대답했지만 이모에게 딱히 보여줄 생각은 없었어요. 워낙 말도 막 하는 스타일이시다 보니 제 남자친구 보고도 뭔 소리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돌아가는 길에도 저보고 자꾸 시커멓게 입고 다니지 말라면서 저는 빨간색이 잘 받고 그걸 입어줘야 좋다느니 머리는 자르지 말라느니 아직 본격적으로 점집 차린 것도 아니시면서 점쟁이 흉내는 계속 내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모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날 복연 이모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 집에 이모가 오시면 나한테 문자라도 한 통 달라고요. 그러면 최대한 늦게 들어오거나 남자친구네 집에 있다 올 생각이었거든요. 엄마는 복연 이모가 널 얼마나 이뻐하는데 너는 그렇게 싫어하느냐 하시더라고요. 이뻐하긴 뭘 이뻐해. 나만 보면 갈굴 생각만 하는데. 이모가 언제? 맞잖아. 전에도 나보고 살 좀 빼라 그러고 얼굴이 너무 동그래서 호빵 같다고 하고. 참나. 이모 자기 얼굴이나 생각하라 그래. 이모는 살 더 쪘더만. 왜 그래 둘 다. 엄마는 그래도 이모 와서 좋겠네. 좋지. 복연 이모 재밌잖아. 사람 좋고. 저는 엄마가 좋으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저 결혼하고 나면 엄마 혼자 외로우실 것 같았는데 복연 이모랑 잘 지내면 걱정은 덜할 것 같더라고요. 그 후 엄마는 자주 이모를 만나셨고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셨어요. 근데 가만 보면 이모도 참 너무하시더군요. 아무리 친구 집이라지만 맨날 빈손으로 오시고 식사, 후식 다 저희 엄마가 마련하시고 심지어는 저희 집에 있는 과일 같은 것도 막 챙겨가세요. 거기다가 저희 엄마가 복연 이모 준다고 김치랑 반찬도 따로 준비하고요. 그걸 보는데 복연 이모가 너무 얄미운 겁니다. 엄마가 복연 이모 친정엄마야? 복연 이모가 엄마 딸이냐고. 왜 또 고를 내? 이모가 또 집에 있던 과일 다 들고 갔지? 어차피 우린 잘 안 먹잖아. 그 이모는 돈이 없어? 반찬도 맨날 우리 집 거 들고 가고.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이모가 엄마 반찬 좋아하고. 치, 사람이 염치가 없어. 너 엄마 친구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저는 엄마에게 한 소리 듣고 궁시렁거렸죠. 잘 됐네. 어차피 나는 곧 결혼할 건데 복연 이모가 이제 엄마 딸 하면 되겠어. 흥. 저는 맨날 먹을 것 축내고 뭘 시켜 먹어도 계산은 몽땅 엄마만 시키는 것 같은 복연 이모가 참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저희 남친 밥 해준다고 집에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남친에게 말을 했고 그렇게 함께 집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복연 이모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다 못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런 날까지 놀러 왔나? 눈치가 없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복연 이모가 눈치 없이 또 놀러 온 게 아니라 엄마가 일부러 복연 이모를 부른 거였습니다. 제 남자친구 보여주려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엄마 친구분인데 오신 줄 몰랐다고 슬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복연 이모는 제 남자친구를 가까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모가 불쑥 그러시더라고요. 가족들 사람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인데 내가 껴서 미안해요. 그 말에 남자친구도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내 친구긴 한데 우리 규진이한테는 친이모나 다름없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엄마의 말에 남친이 사람 좋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예, 압니다. 규진이한테 이모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남친에게 복연 이모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지만 남친 딴에는 이모 불편하지 마시라고 좋게 얘기해 준 것 같았어요. 저는 당연히 고마웠죠. 그런데 이모는 그걸로 갑자기 시비를 거시는 겁니다. 내 얘기요? 내 얘기 뭐? 규진이 제가 내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안 했죠? 사실은 네. 그러더니 이모는 묘하게 남친을 보며 그러는 겁니다. 거짓말을 좀 잘하네. 그 말에 남친도 당황하며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저는 이모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친구 딸의 남자친구에게 왜 갑자기 기분 나쁜 시비를 거나 싶어서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모는 대수롭지 않아 하셨어요. 그날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 남자친구를 배웅하러 밖에 나왔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저 이모가 워낙 격이 없이 말하거든. 진짜 미안해.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한 번씩 저렇게 짜증나는 소리를 해. 나도 어쩔 땐 너무 얄밉다니까. 하지만 남친은 괜찮다며 그냥 웃더라고요. 저는 남친이 너무 착해서 더 미안하고요. 그렇게 저는 남친을 배웅하고 씩씩대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모와 엄마가 무슨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니 저보고 잠깐 앉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짜증나는 기분으로 말했죠. 왜요? 그런데 이모가 그러는 겁니다. 너 저 남자랑 얼마나 만났어? 1년이요. 둘이 좀 싸우지? 아니요. 남자친구 엄청 배려심 많고 착해요. 저한테 다 맞춰주고.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는데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그러자 이모가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더니 이모가 골똘하시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요? 기 자체가 화가 엄청 가득한 사람이던데 누구라도 톡 한번 건드리면 확 터질 만큼 앞뒤 안 재고 덤벼들 만큼 화가 꽉 찬 사람이던데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요? 제 남친이요? 그래. 근데 1년 동안 한 번 싸우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 말은 억지로 뭔가를 누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내 보기엔 좀 위험한 사람 같다, 규진아. 당장은 너한테 잘해주고 맞춰줄지 몰라도 그게 진심처럼 보이진 않아.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말도 없이 엄마랑 짜고 와서 제 남친 편까지 하고 면전에다 기분 나쁜 소리하고 거기다가 이제는 위험한 사람이니 하니까요. 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따졌죠.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요. 얼마나 착하고 순한 사람인 줄 아세요? 이모는 그렇게 사람 볼 줄도 모른다면서 점집은 무슨 점집이에요. 진짜 신내림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따지자 엄마도 놀라서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해도 이모는 눈 하나 꿈쩍없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저 현우 씨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이모의 그 허무맹랑한 몇 마디로 헤어질 것 같았으면 애초에 결혼 약속하지도 않았고요. 제 남친이 위험한 사람 같다고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이모가 더 위험한 사람 같아요. 처음 본 사람 자기 마음대로 이러쿵 저러쿵 정의 내리는 게 더 위험하고 무례한 짓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따지고 방으로 확 들어갔습니다. 이모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남자친구는 이모의 무례한 행동에도 괜찮다고 웃으며 받아줬는데요. 저는 진짜 짜증나는 이모고 저런 이모랑 왜 엄마가 친구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모는 조용히 돌아가셨고 한동안은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엄마도 딱히 그날 일에 대해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고요. 다만 엄마의 행동은 좀 바뀌었는데 그전엔 남친을 좋아하셨다면 이모의 그 발언 이후로는 남친하고 결혼하는 건 좀 두고두고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한테도 그깟 이모 말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냐며 또 한바탕 싸웠죠. 그렇게 엄마와 크게 싸우고 저는 짐 싸들고 남친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남친에게는 그냥 엄마랑 좀 싸웠다 정도로만 얘기하면서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내겠다고 했죠. 남친은 결혼 전에 신혼 느낌 내는 거냐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은 남친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예정대로 결혼 준비는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제가 봐두었던 결혼식장 계약 때문에 웨딩홀 상담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계약을 담당해 주기로 하고 상담해 주기로 한 웨딩 플래너가 너무 불친절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보고 갔던 구성이 있는데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비싼 고급 웨딩 구성을 추천하는 거예요. 옵션 하나 추가할 때마다 돈이 정말 몇십만 원 단위로 휙휙 올라가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건 안 한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그런 거냐고 갑자기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그 웨딩 플래너의 태도가 기분 나빴죠.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고 여기 말고 다른 데서 할까 싶기도 했고요.
웨딩홀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솔직히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 거기서 계약 안 하면 그만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거기서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비싸서 이거 못하겠느냐고요? 조용히 있던 남친이 갑자기 큰 소리로 따지자 그 웨딩 플래너도 당황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고객님, 제가 그렇게까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 구성은 부담스러우시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온 게 있다는데 왜 자꾸 이딴 걸 권하냐고. 좋게 좋게 고개 끄덕여주니까 우리가 만만해 보여? 호구 잡은 것 같아?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낼 때 단계별로 올라간다면 남친은 그날 갑자기 1단계에서 10단계로 확 올라가듯이 화를 미친 듯이 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고 너무 당황했어요. 왜 이래 현우 씨? 제가 말리면서 팔을 잡으려 하자 남친은 제 팔을 확 뿌리치더니 상담 테이블 위 안내책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웨딩 플래너 놀라서 비명 지르면서 일어났고 밖에 있던 직원들까지 와서 남친을 말렸습니다. 기분은 나빴어도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데 남친은 본인도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막 부들거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씨발, 야, 사람 무시해? 어디서 등 쳐먹으려고, 이씨. 내가 만만해 보여? 이 개 같은 것들이. 거기 있던 남자 직원들이 3명이나 달라붙어서 폭주하는 남친을 뜯어 말렸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고 그 웨딩 플래너는 놀라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직원들은 남친을 겨우 뜯어 말려서 데리고 나갔고 밖에서 한참이나 사과하고 달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저도 넋이 나가고 그 웨딩 플래너가 울면서 저한테 무시한 건 아니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또 너무 미안해서 저도 사과를 했죠. 행패 부려서 죄송하다고요. 그 상담실에 있는 직원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급히 나와보니 남친은 그제야 진정이 됐는지 상담실 밖 벤치에 앉아서 멍하게 있었어요. 그날 남친과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사귀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까지 급발진을 한 건지. 하지만 그때 남자친구의 눈빛이나 행동이 너무 포악하고 무서워서 왜 그랬냐고 묻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은 심란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방 안에 있는데 남친이 뭐 하나 싶어서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남친이 허겁지겁 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지냈지만 남친이 약을 먹는 건 처음 봤거든요. 도대체 저게 무슨 약일까 싶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너무 신경 쓰였죠. 그날 저녁 남친은 자기가 순간 너무 욱했다며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대강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 전에 남친이 먹던 약을 몰래 챙겨나갔죠. 그리고 약국에 가서 이게 무슨 약이냐고 하니 약사가 한다는 말이 간헐적 폭발장애 조절에 먹는 약이네요. 라는 겁니다. 예? 간단한 말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아시죠? 그거 조절하는 약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요? 예,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것 같은데 어디서 나셨나요? 이거 받으실 정도면 이미 치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충격을 받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분노조절 장애 치료를 위한 약이라니요. 남친이 그런 장애를 겪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냥 착하고 배려심 많고 차분하고 분노조절 장애라는 단어와는 완전 극과 극인 사람이 남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친이 이런 약을 저 몰래 먹고 있었다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남친네 집에 들어오고부터 남친은 저 때문에 약 복용을 중단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웨딩홀 상담실에서 있었던 일처럼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한 거고요. 그 생각을 하니 너무 기막히고 1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속여왔다는 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복연이모의 말이 떠올랐어요. 속에 화가 가득 찬 사람인데 뭔가에 억눌려 있다는 그 말이요. 그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웨딩홀 상담실에서 웨딩 플래너에게 욕하며 책자 집어던지고 난동 부리던 그 모습. 어쩌면 약을 먹지 않은 남친의 진짜 모습은 그건가 싶기도 하고 결혼하면 나한테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보일지도 모른다 싶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일단 그 집에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직장에선 일찍 조퇴하고 집으로 갔죠. 그전까진 이제 곧 내 신혼집이 될 집이라서 편하고 안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긴장되고 무섭더라고요. 금방이라도 남친이 들어올 것 같고요. 저는 급하게 제 짐을 도로 챙겼어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편지 한 장을 쓰고 갔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그 상담실에서 현우 씨 모습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 게다가 현우 씨가 먹는 약이 충동장애를 조절하는 약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우리 사이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요. 편지를 올려놓고 저는 급하게 그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떠났는데 이상하게 현우 씨에겐 연락 한 번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상한 건가, 혹시 술이라도 먹고 있는 건가 싶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여서 저녁이 되면 더 컴컴해지거든요. 연락 한 번 없는 현우 씨를 생각하며 복잡하고 착잡한 기분으로 집에 갈 때였죠. 빌라 입구를 지나 계단을 올라가서 저희 집 현관 앞에 섰을 때였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누군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른 입주자인가 보다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문을 누가 확 제끼면서 저를 안으로 떠미는 겁니다. 저는 엎어진 채로 놀라서 돌아보니 닫힌 현관문 앞에 현우 씨가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현우 씨의 눈은 분노로 이글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현우 씨, 일방적으로 깨지자고 하면 그만이야? 내 약을 왜 훔쳐가? 그거 훔쳐가서 뭔 약인지 뒤지고 다녔냐? 이 소름 끼치는 년아? 현우 씨는 제가 알던 그 다정하고 착한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완전 돌아 있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미가 달려나와서 현우 씨를 물려고 하는 겁니다. 현우 씨는 추미를 막 피하더니 갑자기 추미를 집어던졌고 추미는 깨갱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걸 보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고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야,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너 나 농락하냐? 이대로 못 헤어지지. 헤어질 바에야 너 죽고 나 죽자. 현우 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서랍장 위에 있는 화병도 집어 던져서 깨버리더라고요.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나뒹굴고 저는 겨우 도망가 옆에 있던 무선 청소기를 들었죠. 그거로라도 방어를 하려고요. 하지만 온몸이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더라고요. 현우 씨는 저한테 점차 다가왔는데 저는 이대로 잡히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극심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추미도 죽이고 기다렸다가 우리 엄마한테도 해코지하는 건 아닐까. 그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엄마와 이모가 현관문을 열면서 들어오시다가 그 모습을 봤거든요. 엄마는 비명을 지르셨고 이모도 상황을 보시더니 급하게 복도에다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강도라면서요. 그 말에 옆집에 있던 아저씨도 튀어나왔어요. 엄마는 신발도 신은 채로 급하게 저한테 달려오셔서 저를 막으셨고 이모는 복도에서 경찰 신고해달라며 계속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모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다른 입주민들도 무슨 일이냐며 나왔어요. 이모가 강도라면서 큰 소리로 경찰에 신고하자 현우 씨도 당황했는지 주춤거리다가 갑자기 저희 집에 있던 장식장을 발로 쳐서 깨버리고는 그대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떨리는 손으로 낑낑거리는 추미를 안고 있었고 엄마도 울면서 저를 안고 계셨어요. 괜찮냐고 하시면서요. 이모가 바로 신고를 한 덕분에 곧 경찰이 왔습니다. 강도는 아니지만 헤어짐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얘기를 했죠.
폭력 및 무단 침입, 재물 손괴죄로 남자친구를 신고했고요. 동물병원도 갔는데 다행히 추미도 괜찮았지만 강아지를 폭행한 것도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고 일방적 헤어짐을 겪으면서 충동적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호소했지만 저희 집에 계획적으로 따라 들어오고 재물 손괴 및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려 한 점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정신적인 충격도 너무 크더라고요.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가 그런 짓을 저지른 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소름 끼치기도 하고 혼자서 어딜 다니는 것조차도 무섭더군요. 그렇게 저는 일까지 그만두고 한동안은 집에서 칩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세상이 다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남자친구가 갑자기 다시 찾아와서 저를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한창 무서워서 집 밖을 잘 안 나갈 때 저에게 큰 위로가 돼주신 건 바로 복연이모였습니다. 복연이모는 집에만 있는 저에게 쫄 곳 없다면서 큰 소리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놈이랑 결혼까지 하지 않고 이쯤에서 끝난 건 오히려 아주 잘된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앞으로 너한테 더 이상 무서운 일이나 힘든 일은 없을 거다. 이모 말 믿어. 이모 신발 제대로 살아있는 점쟁이잖아.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났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든든한 겁니다. 신발 살아있는 이모가 앞으로 무서운 일, 힘든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해 주시니까요. 저는 이모에게 말씀드렸죠. 이모,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 남자에 대해서 경고 주신 건데. 뭐가 죄송하니? 당연한 걸. 잘 사귀고 있는 애인한테 그렇게 말하면 누가 화를 안 내겠어. 나 같으면 멱살 잡았다. 그리고 네가 예상이나 했겠니? 1년 동안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다는데? 맞아요. 아예 몰랐어요. 잘못된 거 알았을 때 더 지체하지 않고 끊고 나온 거 정말 잘했다. 그거면 됐어. 네가 할 만큼 한 거야. 살면서 아니다 싶은 거 있으면 끊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다. 어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 툭툭 그 말을 전해주는 이모를 보는데 너무 고맙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이모는 우는 저보고 주책 떨지 말라고 하셨지만요. 저는 다시 이모 말에 용기를 냈고 조금씩 집 밖으로 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은 후부터는 직장에도 나가고 예전처럼 생활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모가 놀러 오신다고 하면 저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무례하다 생각했던 그 말투도 계속 듣다 보니 정감 있고 재밌더라고요. 이래서 엄마가 복연 이모를 좋아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모가 본격적으로 점집 차리신다고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모의 경고 덕분에 저는 남자친구의 비밀을 알게 됐고 그 덕에 결혼 전 그 남자와 끝을 낼 수 있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다면 더 심각하고 끔찍한 일에 마주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한테 욕까지 얻어먹을 거 각오하시고도 저를 위해 따끔하게 얘기해 주셨던 이모. 이모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